3,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경기 과천의 초중등 통합학교. 오는 9월이었던 개교가 최근 내년 3월로 늦춰졌습니다. 이미 입주해서 개교할 날만 기다리던 주민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 개교가 미뤄지면서 입주민들은 자녀를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재봤더니 성인 걸음으로 10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심지어 중학교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자가용으로 가도 한 10분, 15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거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가까이서 등하교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경기 고양의 초등학교도 9월 개교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1만 세대 넘는 이 신도시에 문을 연 초등학교는 단 한 곳뿐입니다. 한 반에 거의 30명, 학년당 10개 반이 넘고 급식실조차 모자라는 초과밀입니다. 여기 주변에 또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완공 짓고 나면은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었으면 좋겠죠. 경기도 신도시의 9월 개교 예정인 학교 4곳 중 절반이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올 초 전국을 덮친 시멘트 수급 파동이 원인입니다. 시멘트 원자재 수급 자체를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은 개교를 늦추는 대신 조립식 건물의 일종인 모듈러 교실 도입을 검토했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학교까지 더하면 모두 23곳. 시멘트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면 개교가 늦어지는 학교가 더 나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서울 중구의 복합문화시설 공사 현장. 내년 1월 준공이 목표지만 공사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주부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까지는 레미콘을 못 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이 레미콘을 치기 위한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푸집 작업을 다 못하고. 경기 김포의 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년 3월 개교에 맞춰 레미콘 타설을 진행해야 하지만 공급이 예약 물량의 절반에 그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전국 154곳 가운데 60%가 넘는 98곳이 레미콘 수급 불안으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레미콘 품질 기준이 높아져 시멘트를 더 많이 넣는 데다 따뜻한 날씨로 겨울에도 타설 작업을 하는 현장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질을 빚은 현장들이 공사를 서두르면서 수요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 생산량을 늘려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물량까지 내수로 전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시멘트 생산 설비의 정기 보수 기간도 겹쳤습니다. 수급이 바로 다음 주부터 풀린다 해도 레미콘에 대한 현장 공급 차질은 한 2개월은 더 갑니다. 공정이 됐다 보면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일부 지역의 시멘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모레 시멘트 업계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제가 파업 돌입 첫날 이 자리에서 물류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 양옆과 앞에 붙어있던 파업 현수막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농성에 쓰인 천막과 현수막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서 오늘 당장 일감을 찾은 화물기사들은 일부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속속 화물기사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밤 시간인데도 운송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송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걸로 보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돼야 완전한 정상화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서 물류 흐름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시 대비 20%대에 불과했던 석유화학 부문은 업무 개시 명령 첫날인 어제 52%까지 올라왔고 철강도 63%까지 늘었습니다. 시멘트는 평년 수준까지 회복됐고 공사가 중단됐던 건설 현장에선 이번 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곳이 늘었습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주말까지는 휴식을 취하겠다는 기사들이 있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이 다음 주는 돼야 완전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왕 ICD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법에 도입된 후 첫 명령 발동입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특히 파업 불참자에 대한 쇠구슬 공격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등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진행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업무 개시 명령 대상 업종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3년간 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고 확대 요구 품목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업종인 만큼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200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현장 조사해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명령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3일 후에 효력이 자동 발생하도록 관보나 인터넷 등에 업무 개시 명령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